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6일 신당 창당을 언급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것과 달리 20여 분간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상대 후보에 앞서 있어 돈봉투 살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자신을 구속시키기 위해 외곽 후원 조직에 대한 수사를 끌어들였다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옥중 창당을 준비해온 송 전 대표는 법정에서 오는 6일 이른바 소나무당을 창당할 거라며 정치활동을 위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신문은 송 전 대표의 창당 날짜와 같은 오는 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등과 관련한 주요 증인 신문을 예정했던 4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려고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주 52시간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2시간제가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52시간제는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지난 2019년 52시간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52시간제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52시간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2시간제는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기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2시간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를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근거로 봤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가 개학하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통학길 안전이 걱정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오늘부터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진경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가 깔린 어린이 보호구역 위로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속 요원이 과태료부과 안내장을 차량 앞유리에 꽂습니다.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지 마시고. 새학기를 맞아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 표지판이 놓인 곳이 아니라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즉시 단속 구간인데요. 이날 집중 단속 1시간 동안 차량 3대가 단속됐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12일까지 서울 시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에 이뤄집니다.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 단속 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의 안전과도 맞닿은 문제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주정차하게 되면 그 차량을 피해갖고 이동 중인 차량이 그 어린이를 못 보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이 지나도 주행형 CCTV가 달린 차량과 도로에 설치된 고정형 CCTV 등을 통해 상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아메리카 최빈국 IT에서 폭력 사태가 심화하면서 교도소에서 수천 명이 탈옥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리엘 앙리 IT 총리가 사임을 거부한 이후 반정부 시위는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임민영 PD입니다. 교도소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주변 거리엔 시신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IT 수도 포르토프랭스 교도소에 무장 갱단이 습격해 4천여 명의 수감자 중 100여 명만 남고 대부분의 재소자가 탈옥했습니다. 교도소 탈옥 여파는 시내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경찰과 갱단 간 총격전으로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격렬해진 폭력 사태는 사임 압박을 받는 아리에 앙리 IT 총리가 사퇴를 거부하고 케냐와 경찰 파견을 위한 상호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What this mission is bringing is hope for the future. Hope for the future for the humankind. Hope for the future for the people that cannot foresee tomorrow. 이번 폭력 사태를 주동한 갱단 연합체 두목 지미 셰리지에는 앙리 총리를 체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IT는 갱단의 폭력에 따른 치안 악화, 치솟는 물가, 콜레라 창궐 등으로 행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임민영입니다.